딸이라는 이유로 유산에서 지워졌던 여자, 아버지 재산 다 날렸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이라는 이유로 제 이름은 그 종이에서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 서울 아파트 2채, 시골 땅 예금까지 전부 오빠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기다리면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참아야지.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요, 참는다고 가족이 지켜지던가요? 참는다고 내 노후가 보장되던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상속받지 못한 수많은 딸들의 이야기이자 노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인생 반전의 진실입니다. 따뜻한 톤으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10년 후 왜 오빠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그 충격적인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내 이름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52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난 어느 날 오빠가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확인해야 한다. 저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뭐 대단한 재산은 아니어도 부모님이 남긴 것 자식들이 나눠 가지겠거니. 그런데요. 오빠가 펼쳐든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 서울 강북 아파트 32평 장남, 경기도 땅 200평 장남, 예금 및 적금 전액 장남, 밑으로 쭉 내려가도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는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어. 원래 집안돼 있는 건 아들이잖아. 그 순간 저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40살에 부모님 병원비 보태고 50살에 아버지 수술비 대고 명절마다 손이 부르트게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안에서 딸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상처가 10년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말하지 못한 40년. 사실 차별은 그날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남매 중 막내딸이었어요. 위로 오빠 둘, 언니 하나.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니? 시집이나 잘 가. 오빠들은 대학 가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억울했냐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억울한 건지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담하게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크게 벌지는 못했어요. 아이 둘 키우면서 새벽에 식당일, 낮에 공장일, 밤에 부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절이면 친정에 가서 음식했고 부모님 아프시면 제가 달려갔습니다. 오빠들은요? 명절에 얼굴 비추고 용돈 조금 드리고 끝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알아주시겠지.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그런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병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오빠가 장남이니까 집안일은 오빠한테 맡겨라. 넌 시집간 몸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웃으면서요. 40살이 넘어서도 저는 그렇게 웃으면서 참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항상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처럼 참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참는다고 가족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참는다고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더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제 노후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보고 잠이 안 왔다. 유산 문제가 있고 나서 저는 난생 처음 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퇴직금 조금, 제가 모은 돈 조금 합쳐봐야 솔직히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고 치면 한 달 생활비 최소 150만 원, 1년이면 1,800만 원, 30년이면 잠시 멈춤. 계산기 숫자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병원비는요? 집 수리비는요? 혹시 큰 병이라도 나면요? 그제야 현실이 보이더군요. 저는 평생 남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자식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명절 비용. 정작 제 노후는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노후 준비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60세에 퇴직하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40년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자식요? 요즘 자식들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효도 기대하면 서로 힘들어요. 국가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쳐봐야 한 달 생활비도 안 됩니다.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한다.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진짜 내 인생을 생각해서요. 52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사실 가장 빠른 날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요. 기다리는 삶을 포기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흰머리 섞인 머리카락, 고된 세월이 그대로 보이는 손.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 눈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아직 움직일 수 있네. 조용히. 그날 저는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잠시 멈춤. 말은 쉽죠. 실천이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50대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학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저는 30년을 일했습니다. 식당, 공장, 마트,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 경험이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요. 그게 바로 제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배운 게 없으면 시작도 못한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학력 안 보고, 나이 안 보고, 오직 성실함만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찾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군요. 재테크, 투자, 파이프라인. 다 외국말 같았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모르면 10번 읽고
그래도 모르면 20번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제가 뭔가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야. 그냥 조용히 살아. 오빠는 더했습니다. 돈 없다고 이상한 거 하다. 사기나 당하지 마라. 심지어 친한 친구도 에이, 그냥 그러려니 해. 우리 나이에 뭘 받고 담담하게.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될까? 혹시 내가 너무 순진한 건가?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맞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더 많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해보자.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우선 제가 제일 잘하는 것, 바로 요리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족 밥 해온 실력, 이걸로 뭔가 해볼 수 없을까?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동네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안 팔렸어요. 하루에 23개 팔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맛을 계속 연구하고 포장을 바꿔보고 손님들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고 그렇게 석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모 반찬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커졌어요. 작은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이 10명이 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차분하게. 처음으로 내 돈이 생긴 거예요. 남편 월급에서 쪼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벌어서 제가 쓰는 돈. 그 느낌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힐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해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노후에 중요한 건 한 번에 큰 돈이 아닙니다. 매달 끊기지 않는 흐름.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목돈이 있어도 쓰기만 하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번 달도 괜찮겠다. 내년에도 괜찮겠다. 그 안정감이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진지하게 저는 반찬 가게가 자리를 잡자 다른 것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파는 방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스마트폰 제대로 다루지도 못했는데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고요. 아들이 옆에서 혀를 끌끌 찼어요. 엄마, 그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3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사진 찍는 법, 글 쓰는 법, 주문 처리하는 법. 틀리고 또 틀리고 그래도 계속하니까 결국 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첫 주문이 들어온 날 저는 혼자서 박수를 쳤습니다. 53살에 처음 해본 온라인 판매. 단돈 2만 원짜리 주문이었지만 제겐 수백만 원의 가치였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달라졌다. 2년이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해 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밥 한번 먹자. 사업한다며? 대단하다. 담담하게. 솔직히 처음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더니 이제 와서 왜들 이러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말을 믿지 않습니다. 변화를 믿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해도 변화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요. 반대로 입으로 아무 말 안 해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면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조용히 가장 변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이 나이에 뭘 해라던 사람이 이제는 당신 대단해라고 말합니다. 자식들도 달라졌습니다. 엄마를 무시하던 눈빛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도 달라졌습니다. 감정을 담아 특히 오빠요. 유산 문제 이후로 1년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요즘 잘 되는 거 맞아? 주변에서 내 얘기하더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오빠가 뭔가 더 말하려다 끊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복수심이 있냐고요? 솔직히 처음엔 있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잘 돼서 보란 듯이 살겠다. 그런데 막상 잘 되고 나니까 복수심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내 인생 잘 살면 되는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유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유산보다 중요한 것. 저는 이제 57살입니다. 5년 전 유산에서 제 이름이 지워지던 날과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반찬 가게는 동네 인기 가게가 됐고 온라인 판매도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큰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노후 걱정 없이 살 만큼은 됩니다. 진지하게. 그런데요, 돈보다 더 큰 게 생겼습니다. 바로 선택권이에요. 아플 때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살고 싶은 곳을 고를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 못 갑니다.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합니다. 노후의 자유는 선택권에서 옵니다. 그리고 선택권은 경제적 기반에서 옵니다. 이게 제가 5년 동안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따뜻하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산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값집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재산 기대하지 마라. 대신 엄마가 스스로 일어선 걸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삶의 자세는 대물림됩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기다리지 않는 삶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던 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후 오빠가 무릎을 꿇었다. 유산 문제가 있은 지 정확히 1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그 거만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 나 좀 보자. 할 말이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된 연락도 없던 오빠가 갑자기 보자고요? 그래도 만났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감정을 담아 만나자마자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말없이 기다렸어요. 오빠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날렸어. 사업한다고, 투자한다고.
지금 집도 팔아야 할 판이야. 잠시 침묵. 10년 전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땅, 예금, 전부요. 그리고 오빠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봤어. 나는 내가 부럽다. 돈 있을 때 우습게 봤는데 지금은 내가 더 잘 살아. 조용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복수가 완성됐다는 기쁨도 없었어요. 그냥 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오빠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빠 일어나.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해. 나도 52살에 시작했어. 따뜻하게. 용서한 거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원망하고 살면 내 인생만 무거워진다는 걸요. 오빠를 용서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시작할 때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상속 문제로 마음 아프신 분,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 노후가 불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날이 가장 빠른 날일 뿐입니다. 50대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대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대도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오늘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유산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남긴 돈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당신을 규정합니다. 상속받지 못한 딸이 상속해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마무리.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듭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내가 선택한 일, 내가 만든 인생, 그걸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누군가에게는 시작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상속받지 못한 딸들이 결국 상속해줄 사람이 됩니다. 저처럼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